TV나 유튜브에 나온 운동이라면 다 좋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문제인데 이 치료는 방치한 채 허리만 열심히 스트레칭이나 치료를 한다고 하면 치료가 오히려 안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로 원인은 허리가 아니라 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원장님, 지금 벌써 11월 겨울이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주로 많이 오는 환자분들은 어떤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겨울이 되면 척추 환자들이 늡니다. 주무시다가 기존에 디스크 협착이 있었던 분들이 자다가 깰 정도로 다리가 저리거나 당겨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한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이제 빠질 것처럼 아프고 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걷다가 좀 쉬었다가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다 병원에 오신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러다 내가 못 걷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뭔가 뭐 장애 남는 거 아닌가 불안해 하시는데, 그러면서 안타까운 게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긴 신경통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있는 협착증이겠거니 하고 뭐 간단한 물리치료 약만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게 좀 안타깝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허리병의 증상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증상은 이제 비슷한데요. 사실 원인마다 제대로 치료를 하면 효과가 훨씬 좋은데요. 이제 증상만 치료하다 보면 뭐 물리치료, 도수치료, 뭐 주사치료 이런 거 받다 보면 증상이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뭐 시술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면 수술까지 했는데도 엉덩이는 또 쑤시고 아플까요? 범인은 뭐냐, 이제 애초에 허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다리 증상, 꼭 허리가 원인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대다수 환자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4가지 착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100% 통증이 허리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난집으로 비교하면 다리 통증은 어떻게 보면 화재 경보기 올린 거죠.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어디 이제 특히 이제 누전이 잘 되는 두꺼비집이 원인일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로 원인은 두꺼비집, 그 허리가 아니라 벽 속의 숨은 전선, 즉 엉덩이 쪽 근육 속에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원인이 이제 벽 속에 있는데 그걸 이제 잘못 캐치하고 이제 무릎 끼워지면 이제 불이 안 꺼지는 거죠. 원인인 벽 속의 전선을 찾아서 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착각은 비싼 시술이나 수술은 한 방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술이나 수술은 어떻게 보면 대청소 업체를 불러가지고 한 번에 쓰레기를 싹 치우는 겁니다. 큰 쓰레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 염증이라든가 이런 지저분한 것들인데, 사실 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쓰레기를 만드는 어떤 생활 패턴, 어떤 소비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언젠간 또 쓰레기는 또 만들어질 거고 또 쌓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다시 또 더러워지는 또 재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게 있죠. 수술이나 시술이 끝이 아니고 결국 재발 방지가 중요하고, 그거를 위해서는 재활 운동을 통해서 좋은 자세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치워야 낫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항상 제가 녹슨 기계에 비교하는데요. 우리 관절과 근육은 항상 기름칠이 필요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다 보면 오래된 중고기계들 삐걱거리고 할 때 제때제때 기름쳐야 되는데 조금 방관하고 방치하고 그냥 창고에 넣어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농기도 쓸고 기계가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보호하려고 쉬는 게 오히려 내 몸을 더 녹슬게 하고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몸의 기름칠 적절하게 약물 치료도 하시고 또 스트레칭 해가지고 이 기계를 적당하게 오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마지막 착각, 4번째. TV나 유튜브에 나온 운동이라면 다 좋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TV에서 나온 운동은 저는 약과 같다 보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고혈압이 있는데 고혈압 약도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고혈압 약을 먹고 다 나았어요. 나도 고혈압이 있는데 과연 그 약 먹고 제가 나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혈압보다는 당뇨를 먼저 더 신경 써야 됐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엉덩이가 문제인데 엉덩이 치료는 방치한 채 허리만 열심히 스트레칭이나 치료를 한다고 하면 치료가 오히려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 항상 내 몸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는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엉덩이가 아픈 원인이 뭘까, 그 진정한 범인은 뭘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인 게 이상근증후군이에요. 환자분들이 이제 예전에 잘 모르셨다가 요즘에 이제 미디어라든가 뭐 유튜브 여러 가지 매체의 발달로 이상근증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상근이라는 게 이상한 근육이 아니고 서양배, 이렇게 조금 길쭉하게 생긴 배, 우리 배 있죠, 비록 나주배 이런 것처럼 이제 서양배, 영어를 이제 한글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상근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상근증후군 말 그대로 증후군이요, 증후군. 어떻게 특별한 원인이 아니고 우리가 엉치의 다리까지 좌골 신경통이라고 하죠. 뭔가 이제 엉치의 다리까지 신경통, 뭔가 저리거나 뭐 쑤시거나 애리거나 뭔가 좀 쩔뚝거리고 이런 느낌이 있을 때, 통증이 있을 때 원인을 찾아봤는데 허리도 깨끗하고 특별한 원인이 없을 때 이런 증상은 이상근 때문에 생긴 증상이 아닐까 해가지고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증후군은 원래는 예전 알려는 있었어요. 주로 이제 우리 엉덩방아 뭐 이렇게 자주 찢는 운동선수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비포장도를 많이 달리는 우리 건설업에 종사하신 분들, 아니면 군인분들 비포장도 많이 달리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할 때 엉덩이가 계속 우리 그 시트하고 부딪히니까 수적으로 그 부위가 이상근이 자극돼가지고 커지고
터지거나 그러면서 증상이 생깁니다. 이상근이 자골신경통 관계 있는 거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엉치에서 다리까지 가는 기다란 큰 전선이 자골신경이잖아요. 거기에 덮고 있는 근육이 이상근입니다. 이상근. 그래서 그 부위가 우리 바닥, 우리 시트, 의자, 지면과 닿게 되는데 거기가 계속 톡톡톡 치면 이상근이 두꺼워지면 신경 누르게 되고 꼭 커지지 않더라도 잦은 마찰이 되면 그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 염증이 생기면 우리 자골신경 자극에서 마치 디스크라든가 협착증 같은 방사통, 이런 자골신경통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원장님 이로 인해서 허리 통증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허리 디스크나 허리 협착증과의 좀 차이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일단 이게 달기 먼저냐 달걀 먼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허리 협착증처럼 허리에 신경이 눌리면 그 신경이 자골신경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골신경이 가는 길 따라서 그 신경이 담당하는 근육이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둔부, 엉치 쪽 근육도 뭉치게 되고 뭐 이상근도 뭉칠 수 있겠죠. 또 햄스트링도 뭉칠 수 있고 종아리, 뭐 비복근도 뭉칠 수 있는데 신경에 눌려서 해당 부위 이상근이 뭉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상근이 뭉쳐서 자골신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증상이 중요해요, 증상. 그래서 뭔가 앉을 때 증상이 심해지고 어떤 환자분들 생활 패턴이 조금 이렇게 뭐 이게 차를 오래 탄다거나 아니면 이제 엉덩방아를 다쳤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상근 증후군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MRI입니다, MRI. MRI 찍어봐가지고 허리에서 그 자골신경통을 만들 만한 그런 신경을 압박한 소견이 없고 또 MRI에서 또 골반 MRI 찍어봐가지고 이상근이 비대칭 쪽으로 증상 있는 쪽이 좀 두꺼워져 있으면 우리가 이건 이상근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허리 디스크 협착증은 신경이 허리에서 눌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도꼭지가 있으면 수도꼭지 고장나면 어떻게 돼서 물이 줄게 되겠죠. 그게 바로 신경이 눌려서 밑으로 가는 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허리 디스크 협착증이 되겠죠. 하지만 수도꼭지는 멀쩡해요. 수도꼭지에서 우리가 호수를 타서 쭉 물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 호수가 뭔가 눌리면 마찬가지 뭔가 수량이 줄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상근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 수술을 하고 엉치 쪽이 아픈 분들 의외로 있거든요. 근데 찾아보면 본인의 생활 패턴이 오래 앉아있다거나 운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럴 때 반드시 대표적인 이상근 증후군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쪽을 좀 정확하게 치료를 하면 좋아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근 스트레칭 중에 많이 알려진 게 다리를 살짝 올리고 허리를 숙이는 걸 많이 하시는데요. 허리 쪽 병이 대부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숙이는 운동은 대부분 안 좋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은 이유가 있나요? 허리를 이렇게 숙이게 되면 디스크 함량이 올라가고 뒤쪽 후관절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디스크라든가 후관절 병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숙이는 운동은 되도록이면 가급적 피해 주시는데 허리 쪽이 정말 원인이 없다 그러면 해야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엉덩이 풀 때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요추 전만을 유지해야 되고 저때 허리를 둥글게 말리면 안 됩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꼿꼿이 펴보세요. 아픈 쪽 다리의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세요. 그리고 여기서 절대 허리 숙이지 마시고 허리를 편 채로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서 가슴 쪽으로 당겨 주세요. 그리고 허리를 숙이지 마시고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엉덩이 쪽이 뭔가 찢어졌다는 통증이 생기면 그때는 멈춰주세요. 거기서 10초간 유지를 하고 이걸 하루에 5번씩 이거 5번 한 세트로 한 3세트 정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원장님 오늘 이렇게 이상근 증후군에서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칭만 해도 확실하게 증후군이 해결이 되나요? 환자분들은 이제 노론기에 달렸지만 도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안 되면 병원 오셔야죠.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병원 오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병원 오셔도 된다. 오늘 허리가 아프거나 엉치가 아픈 분들 좀 어떠셨나요? 똑같이 다리가 저리더라도 그 원인이 허리냐 또는 엉덩이냐 그에 따라 치료법이 많이 달라지죠? 그 협착증이란 말에 이거 수술 받으면 내가 이거 못 걷는 거 아닌가 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다리 저림이 원인이 이상근 증후군이라면 오늘 배운 스트레칭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기운을 내시고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수도꼭지와 호수 이 비율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허리 통증과 엉덩이 통증으로 고민 중인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